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뉴스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 연준에 맞서지 마라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숨겨진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인데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거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 지정학적 위기, 은행 줄도상 같은 끔찍한 헤드라인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주식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낙관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런 나쁜 소식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시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핵심에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금융환경.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경제라는 거대한 파이프에 중앙은행, 즉 연준이 돈이라는 물을 얼마나 콸콸 틀어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의 수도꼭지를 열면 열수록 시장은 뜨겁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30년 넘게 우리 눈앞에 뻔히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던 하나의 패턴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만 보면 이 관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관계는 진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요. 즉 금융 환경이 느슨해지죠. 그러면 경제 헤드라인이 아무래도 자산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돈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엄청난 강세장,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어김없이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1994년, 우리 한국 시장의 그 잊혀진 버블조차도 알고 보면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역사가 계속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알겠다. 평소엔 그렇다 치자.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이 법칙이 통할까? 바로 그에 대한 가장 극적인 증거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2020년 3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감에 시장은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준이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의 돈을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결과가 어땠나요? 위기는 아직 한창인데도 자산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위기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다시 말해 돈을 푸느냐 마느냐, 오직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다들 나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침체에 돈을 걸었죠. 하지만 연준이 정책 방향을 살짝 바꾸자마자 시장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2022년에 더 심했어요.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았는데 연준이 긴축을 멈출 수도 있다는 신호 하나만 줬을 뿐인데 모든 자산이 폭등하는 랠리가 시작됐죠. 경제가 아니라 연준의 입만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뼈아픈 교훈들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연준에 맞서 싸우지 마라. 자, 이제 이 분석은 우리를 거의 믿기 힘든, 어쩌면 조금은 섬뜩하게까지 한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아주 냉혹한 진실이죠.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현실 그 자체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정책 당국이 붕괴는 없다고 선언하며 돈을 찍어낸다면 자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 걸까요? 그저 중앙은행의 의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이 바로 이 근본적이고도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